안녕하세요. 경기도 AI 도민 강사 이희완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사교육 섹터의 학원 업무, 특히 여러 행정 업무를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 활용법을 바탕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런크래프트라는 원래는 그 교재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AI 교육으로 들어왔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를테면 이번 올해부터 여러 교육들을 맡았는데요. 송파구청에서는 전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무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강 과정을 기획을 했고요. CSM이라는 또 컨텐츠 회사하고 함께 예를 들어 학원 강사들이 AI 활용을 하면서 컨텐츠도 갖추고 등등 할 수 있는 오디션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역시 AI 활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진행할 강의의 대부분은 이제 학원 업무, AI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AI를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학원에서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리소스 이외의 시간에 워낙 많은 잡무들이 모여 있어요. 공지를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도 내용을 발송을 해야 되고, 강사님들 관리도 해야 되고,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표를 계획을 짜기도 해야 되고, 커리큘럼이나 컨텐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교육이 돌아가는 이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게 됐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최대한 단축시킨다면 이를테면 노동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첨부를 했어요. 지금 1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이걸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주로 다룰 AI 생성 도구가 클로드라는 건데요. 이 클로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간단한 가이드가 이 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확 뛰는 그러한 지각하는 웹도구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해볼게요. 처음으로 가서 아이라. 자, 이런 식으로 교육에 활용되는 클로드의 활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 제가 이제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포즈한 다음에 이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원 행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이 다양한 크기로 있죠. 교육자가 이를테면 강사가 소수 있고 학생도 한 50명 미만 있는 아주 소형 학원도 있고 100명 이상 있는 중형 학원도 있고 소위 300명 이상 정도가 되면 이제 대형 학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 이 교육 이외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게 제법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소형 학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소수의 행정 인력들이 결국은 거의 모든 학원들이 본질적으로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쳐내야 하는 부담이 막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생성형 AI 도구가 나와서 활용을 할 때 가장 효용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중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클래스가 있고 중복 업무가 많은데, 이를테면 비슷한 서식으로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많은데 유사 업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각각이 만들어주는 템플릿, 서식이 또 달라서 통일감이 부족한 불편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공통 서식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을 쳐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게 우왕좌왕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그리고 그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공통 분모의 여러 업무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서 통일감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해서 착오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 활용하여 그것이 좀 깔끔하게 나온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보고가 자동화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도 힘들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간이 많이 드는 뭐 이런 건 모두 다 같은 공통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실시간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들은 계속 리니어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별로 그 안에 효율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텍스트 기반의 업무가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죠. 자, 생성형 AI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전 이런 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초창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마치 업무 대회비, 나만의 비결인 것처럼 들고 소중하게 품고 외부에 공유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성형 AI 모델 자체가 정교해지면서 점점 더 그 간극을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은 그 프롬프트 창에다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 어떤 조건,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뒤에 그걸 엔터만 치면 생성형 AI, 이를테면 클로드 같은 도구가 그걸 처리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도메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의 뭐 선생님이면 교과에 대한 행정직원의 특정 부서를 맡고 있는 이제 직원이면 그 도메인에 뭐 원장님이면 종합으로 대부분의 경영 운영상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순환식으로 1번 인풋을 정교하게 가다듬다 보면 우리 학원에 맞는 우리 교육 어떤 커리큘럼이나 행정에 딱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하나가 프로젝트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1번은 롤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몇몇 명 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학원의 원장이야. 뭐 내지는 HR 담당자야. 내지는 커리큘럼 담당자야. 뭐 이런 식으로 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맥락을 설명을 꼭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를테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 배경 상황 목적. 자, 등록 마감 안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보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들을 더 붙여도 괜찮아요. 어떤 톤으로 좀 긴급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무적으로 등등등. 그런 다음에 태스크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형식과 분량을 딱 지정해 주는 게 정확한 결과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뭐 100자 이내로 써줘. 어떤 내용을 어떤 틀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 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막 프롬프팅을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언어 모델이 좋아지면서 점점 더 그냥 캐주얼하게 한글로 하셔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보면 실전 프롬프트 예시가 나와 있죠. 너는 학원 행정 담당자야. 등록 마감 문자, 등록 마감 안내를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보내야 하는데 친절하고 긴급한 톤으로 100자 이내로 해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한번 해주시면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화면으로 결과 샘플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I로 해결 가능한 업무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점점 더 배리어가 없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공지문을 자동 생성한다던가 뭐 언제 우리 학원이 쉽니다.
수업 시간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요. 라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커리큘럼의 교육을 수행한 다음에 학생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뭐 학생이 50명이면 50명의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템플릿화하고 그 안에서 개별 정보들을 각각 다르게 인풋을 한 번 해서 빠르게 문자 메시지를 만들고 보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정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뭐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해놓고 봤는데 또 이게 뭐가 겹쳐서 아우 겹치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를 자동으로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서식에 따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초안을 작성해서 그 초안에 디테일만 조금씩 바꿔서 같은 템플릿으로 통일감 있게 문서를 낼 수도 있겠죠. 뭐 바로 밑에 지금 실습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데 자 클로드야 신규 수강생 등록 안내문을 학부모용 공지 형식으로 200자 이내로 써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건 실습을 클로드를 지금 화면을 켜시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체감이 빠릅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제 품질로 출력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모든 생성형 AI 도구들은 과금을 시작할 때부터 그 기능들이 완전히 개화하기 때문에 꼭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면 결제를 하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프롬프트로 아까 공지로 200자 이내로 써줘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에 신규 수강생 등록 안내를 간단하게 이제 195자로 썼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뭐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티팩트 형태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맞춤형 학습이 이렇게 들어가고 집중 과정에 뭐가 있고 성과 보상은 뭐가 있고 등등등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아티팩트가 밑으로 쭉 나올 수 있게 계속 고도화시키고 수정하고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가서 여기서 뭔가를 좀 이렇게 수정해서 바꿨으면 좋겠어 라는 걸 몇 번 하다 보면 그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프로젝트화를 하면 그 내용은 앞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대체로 생성형 AI 도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하나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할 도구는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나와 있는 현재 생성형 AI 그 툴 중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티팩트 형태로 약간 예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생성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화형이고 문서 작성이나 업무 자동화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문맥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일관된 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어 지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능으로 반복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공지문 템플릿, 주간 강사 일정표, 월간 보고서 포맷, 학생별 맞춤 피드백 양식 등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문 자동 생성. 뭐 목표는 앞에서 얘기를 했죠. 공지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클로드에 접속을 해주시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밑에 제가 예시를 붙였죠. 휴원 안내문을 학부모용 공지로 3문장 이내로 작성해줘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휴원 안내문을 작성해줘. 위 내용을 구체화해서 아티팩트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 밑에 요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아티팩트 형태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한다거나 또 다른 각각 학원에 맞는 혹은 교육 니즈에 맞는 그 수정사항들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일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사들 수업 스케줄이 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실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겹쳐서도 안 되고
어떤 과목 두 과목이 시너지가 나게끔 또 시간표를 짜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클로드를 쓰게 됐을 때의 장점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클로드야 일정표를 표로 만들어줘. 요일, 강사, 과목, 시간, 비고 순서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겠죠. 우리 학원은 수학 뒤에 영어가 와야지 훨씬 더 이를테면 운영에 더 유리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시간표가 언제고 영어 선생님이 시간표가 언제인데 이걸 조금 더 최적화시켜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고서 자동 초안은 앞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는 보고서 내용, 데이터, 뭐 등록 현황이나 퇴원 인원, 매출 정보 등등등 특정 어떤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때는 프롬프트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뭐를 만들고 싶어.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조금 작성해 줄래? 라고 이제 역 프롬프팅을 하셔도 1차적으로 클로드가 주는 걸 가지고 또 가다듬고 고도화할 수가 있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이번 달 신규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원장님께 드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줘 하고 밑에 등등등 내용을 썼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클로드 프로젝트 자동화 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완성시키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프롬프팅을 집어넣어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젝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그 프로젝트를 불러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프롬프트 작성해 주시고요. 그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줘요.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걸 불러오고 거기에 나온 결과값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클로드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각화 템플릿으로 예쁘게 정리해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는 이런 것이다, 프로젝트화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넣어봤죠. 디자인은 어떻고 가이드는 어떻고 이거를 학원용으로 분기별 학생관리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을 가이드하는 거를 클로드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정보 입력하고 데이터 업로드하고 템플릿 설정하고 등등등. 그럼 여기에 구성 요소가 딱딱딱딱딱 나오고요. 여기에서 누락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추가해 주시면 돼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클로드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그래도 다 최적화를 먼저 하고 그게 잘 되었을 때 프로젝트화가 되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다시 프롬프트를 최적화시키고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값을 넣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몇 가지 팁을 넣어둔 겁니다. 톤 지정하자. 친절하게, 사무적으로, 공식적으로, 간결하게, 따뜻하게 뭐 이런 톤,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량 제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자 이내, 몇 문장으로, 어떤 항목으로 등등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수록 원하는 결과값에 가까워질 겁니다. 출력 형식도 표로도 되고요. 블릿 포인트도 되고 단락 형식도 되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코드 인터프레터 통해서 DOCX 문서나 PPT 초안 문서로 뽑을 수도 있고 물론 그때는 DOCX가 워드 문서나 아니면 PPT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되는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출력 형식 지정할 수가 있고 예시도 원래 갖고 있던 예시를 제공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훨씬 더 근접한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 수정이라는 거는요.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봤는데 오늘 너무 좋았는데 내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인의 어깨 위에서 계속 쌓아 올라가듯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위에를 보고 거기에 우리의 인사이트나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추가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톤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전문적이고 깔끔한 디자인. 분량 제한했어요. A4 용지 4분의 1 정도 되겠어. 출력 형식, 시간표, 표 형식이고 영문법, 요일 시간 과목 등등등. 그 다음에 예시가 만약에 있어서 이미지로 그냥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미지로 올리거나 문서를 올리거나 예시를 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 결과값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어떻게 수정해줘. 어떤 정보가 빠졌네. 이것까지 넣어서 좀 통합시켜줘. 디자인이 약간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더 심플하게 해줘. 등등등 여러 생각이 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는 이걸 에이전트로 확장을 해갖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오늘 이렇게 개요를 하는 것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AI 에이전트로 확장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자동화가 되어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무 때나 그 정해진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 이런 생성형 AI 도구에 맨 최종적으로 그 각각 뭐 학원이나 사무실에서 뭐 일종의 플랫폼에 에이전트가 하나씩 있어서 걔네들을 불러와서 딱 필요한 업무들을 통상에는 30-40분 걸리던 거를 뭐 2-3분에 끝내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구 비교는 간단하게 특징 차이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주로 쓰는 생성형 AI 도구들인데요. 클로드는 문서 중심 자동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뭐 추천 용도가 여기 있는 공지문이나 보고서나 일정표 이런 것들이 좋고 제미나이는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멀티모달 처리가 되고요. 이미지나 영상 분석, 구글과 연동도 되고요. 실시간 정보 검색이나 다양한 출력 같은 것이 되니까 이미지 기반 자료나 웹 검색이 필수인 그런 자료를 만들 때 되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툴을 연동하기 때문에 도구와 통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1번 이거 했다가 1로 넘어가서 B를 하고 3번 이렇게 하자라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팀 협업이나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복합 워크플로우나 팀이 협업할 때 쓰면 참 좋은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다루었던 건 클로드였죠. 여기에 나와 있듯 이 강의에선 학원 행정에 가장 적합한 클로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갔거나 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사실 이 강연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클로드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여러 개를 만들어 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훨씬 더 편리하고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로드를 활용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학원 행정, 학원 사무, 학원의 잡무를 줄여서 우리들의 노동 해방이 되도록 뭐 그렇잖아요. 돈으로 시간을 우리가 버는 거죠. 그런 내용을 클로드를 바탕으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